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려동물 어떤 창업의 업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로 창업하는 게 어떤 일반 반려동물과 관계되는 창업이 일반 창업만큼이나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중심축이 반려동물을 어떤 위탁 관리하는,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지 호텔, 카페, 훈련소와 같이 위탁 관리하는 어떤 창업 유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용, 뷰티와 관련된 창업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반려동물 수제 간식업이라고 하죠. 수제, 어떤 반려동물의 어떤 먹거리와 관련되는 창업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반려동물 장묘업이라든지 판매업, 이런 허가 업종으로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제 반려동물로 창업하는 어떤 아이템은 상당히 이해도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사실은. 반려동물, 요양원까지도 요즘 이제 생기니까, 반려동물과 관련된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 관계된 창업만큼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종이 다양하고 여러 종류의 창업 아이템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우리가 저널하게 일반적으로 많이 창업을 하는 업태가 반려동물 어떤 위탁 판매업, 위탁 관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려동물. 그 다음에 어떤 두 번째가 이제 반려동물 미용업, 세 번째는 수제 간식업, 그 다음에 허가업종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어떤 반려동물 장묘업, 판매업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위탁 관리업은 반려동물의 이제 어찌됐든 반려동물을 돌본다든지 단기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업인데, 그런 업으로서 어떤 반려동물 유치원이라고 하는 업종도 있고, 호텔이라고 하는 업종도 있고, 며칠 동안 5박 6일이라든지 10박이라든지 이렇게 단기간 보호하는,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반려동물 훈련 업무,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각각 나는 유치원만 한다 이렇게도 하지만, 유치원, 호텔, 카페, 훈련소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각각 업종별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반려동물 위탁 관리업은 어떤 유치원이라든지 호텔, 카페, 훈련소 등 반려동물을 돌봄하는 서비스 업종인데, 어떤 이 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 보호 관리자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업도 등록하고, 그리고 각각의 유치원, 호텔, 카페, 훈련소 등의 각각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 기준도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안전관리에 중시해야 되는데, 미끄럼을 방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기 이용물을 차단한다든지, CCTV를 한다든지, 이중문을 한다든지, 이제 안전에 관계되게, 그리고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유치원, 반려동물 유치원이라든지 호텔, 카페, 훈련소, 이런 반려동물 위탁업은 지금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증가되고 맞벌이가 증가함으로써 어찌됐든 반려동물을 케어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유치원, 호텔, 카페, 훈련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과 함께 어떤 프리미엄 방향으로, 또 여러 가지 복합 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어떤 진화 발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려동물 유치원을 보면 반려동물 유치원은 이제 뭐 반려동물을 이제 어떤 같이 키우는 사람이 직장에 가야 된다든지 부재할 경우에 돌보아 준다든지 교육을 실시하는데 집에 1인 가구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유치원을 안 가더라도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4인 가족이 하는데 처음에 시작은 고등학교 자녀가 그 반려동물 키우자고 해가지고 시작은 한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돌보는 거는 가장 집에 있는 사람, 아버지가 퇴직하고 돌보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뭐 그런 여담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돌봐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엔 1인 가구 보호자 부재 시 돌봄,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창업 요건도 사실은 초기에 1, 2억만 투자해 놓으면 부대 유치원은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고정성 비용만 투자되면 그 다음에는 비용이 덜 들어가서 관리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탁관리업도 등록하고 자격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시설 기준은 개별 놀이 공간, 그다음에 놀이 공간, 위생시설, CCTV, 그다음에 예방접종 확인 뭐 이러한 것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려동물 어떤 유치원을 하게 되서는 다른 업종과 달리 다른 어떤 좀 잘하기 위해서는 놀이터를 뭐 만든다든지 산책로가 있다든지 수영장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시설이 있어서 다른 유치원하고 차별화한 요소가 있어야 요즘에는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성장하고 있고 그런데 또 프리미엄화된다. 고급화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일단 수도권에, 두 번째는 고급화되는 거,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어쨌든 사업을 시작해 보는 거, 이런 부분이 어쨌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호텔은 이제 외국 여행을 간다든지 장기간 어떤 부재 시에 24시간 돌봄을 하는 시설이다. 여기도 이제 어떤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지만 한 보통 1, 2억 정도만. 그러니까 뭐 투자비라는 게 보증금과 시설비니까 시설비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이 보증금은 천차만별이니까 어디서 몇 평짜리 보증금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투자 금액은 상당한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특징은 성수기 수요는 급증하는데 어떤 휴가철 이런 때가 아니면은 반려동물 호텔이 그렇게 또 잘 되지 않으니까 비수기에 할 수 있는 업종과 같이 겸업하는 거. 그래서 유치원 플러스 호텔을 한다든지 미용실 플러스 호텔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같이 병행하는 부분이 가장 위험도 줄이고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설 운영은 개별 숙박이라든지 놀이공간도 있고 위생안전관리, 분리, 수의사도 연계해서 그러니까 수의사도 연계하니까 동물병원에 같이 연계해서 1층에는 동물병원, 2층에는 미용실, 3층에는 뭐 이렇게 같이 연동해서 하는 업종들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이게 이제 확장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망은 이것도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호텔 이런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반려동물 카페. 반려동물 카페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카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반려동물과 함께 휴식 교류하는 카페로서 같은 반려동물 동호인들이 반려동물 애호인들이 같이 모이니까 거기서 교류도 하고 또 어떤 반려동물도 서로 교감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비도 이것도 역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보증금, 시설비가 많이 되니까 월세, 여기는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증금, 그다음에 시설비, 월세 부담이 상당히 이제 카페니까 좀 있는 데가 많이 있겠죠. 월세 부담이 상당히 어떤 다른 시설하고 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역시 여기 특징도 성수기 수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봄 나들이철 이런 때 잘 되고 평상시에는 또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상의 음식 공간이라든지 동물 공간 안전 분리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대도시 중심으로 성장하고 여기 또 고급 특성화가 확산된다. 반려동물 훈련소, 이거는 이제 반려동물 훈련소는 이제 요즘에 많이 어떤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하나예요. 반려동물이 어떤 미용하고 카페, 미용 카페, 유치원 이런 영역이 하나 있고 반려동물 동물병원이 하나 영역이 있고 또 하나에는 훈련하는 영역이 있고 이렇게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 훈련소는 반려동물 훈련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동물병원이나 미용 이거 별개로 독자적으로 반려동물만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이런 시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은 독자적으로 어떤 생존도 가능하고 또 그런 부분에 인력, 전문적으로 훈련사, 교정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인력이 필요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어떤 염두에 두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냐? 행동, 교정, 복종, 전문 훈련을 시키는 어떤 교육을 하는 기관을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시설비는 한 2억 정도. 근데 이 역시도 규모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 또 어디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그리고 훈련사라든지 행동 전문가 자격, 위탁관리업 등록, 이렇게 하고, 운영은 맞춤형 훈련, 스트레스 완화 공간, 위생 수의사 연계 훈련, 훈련 후 피드백,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반려동물 훈련하는 부분은 요즘 상당히 이제 우리가 자동차도 새 차를 사는데 아무 지식이 없이 그냥 운전하는, 아무 지식이 없이 운전하고 김여사, 주차도 잘 못하고 뭐 이런 거 있듯이 반려동물을 돌보고 키우는데 그냥 반려동물을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을 말 그대로 잘 훈련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려동물과 같이 친교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반려동물을 어떤 보호자도 반려동물의 기초적인 교육, 교정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미용업. 이제 반려동물 미용업은 말 그대로 어찌됐든 반려동물의 수의업이 반려동물 병원이 아닌 업종 중에서 반려동물 미용업이 가장 활성화될 수 있고 장기적인 어떤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미용실도 미용실이지만 반려동물 미용도 되게
기술만 있고 그렇다면 상당히 수요는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우리나라의 30%가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방 어떤 전 가구 수의 40%를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반려동물을 미용시키는 거, 이거를 부분이 어떤 동네에서 꼭 필요하다. 여러. 그런데 반려동물은, 미용은 먼저 자격증을 발급기관이 한국애견협회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인데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본다. 근데 3급은 중급 지식평가 응시 자격 제한이 없고 1급은 고급 지식평가 2급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 그러니까 1급 정도를 따가지고 전문적으로 미용실을 운영을 한다고 그럴 때 자기가 미용실을 운영한다고 할 때 사람 미용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근데 미용은 미용 관련 시설 장비가 상당히 많다. 어떤 사람 미용실만큼이나 장비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발기, 그다음에 가위는 정교한 스타일링에 필수니까. 그다음에 빗, 브러쉬, 그다음에 이발 도구, 발톱깎이, 파우더, 눈물 자국, 앞치마, 이런 미용실에 필요로 하는 장비가 애견 장비가 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미용 사람 하는 미용실에 피급하는 장비가 어떤 애교 동물 미용실이라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사람보다. 그리고 반려동물 미용실은 작업 구석 공간이 좀 별도로 미용 테이블이라든지 있어가지고 미용실 반려견을 올려놓고 작업하는 테이블, 욕조, 반려동물 목욕을 위한 전용 욕조가 필요하고, 샴푸라든지 미용기구, 전용 의자, 펫 드라이러브, 이런 거야 또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 미용업에서는 위생 및 청소 설비가 대단히 중요하다. 위생 및 청소, 다른 시설보다도. 그래서 공기청정하고 환기 시스템, 특히 털날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 시설 및 배수구, 목욕하고 나서 물 빠짐과 털 막힘을 방지해야 줘요. 그 다음에 청소기 및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에 살균 소독기, 이러한 시설들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반려동물 미용에는 소모품 및 위생용품이 있다. 샴푸라든지 컨디셔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사람 미용실은 블루클럽 남자용에, 그다음에 조이 이렇게 있고, 여자 미용실은 체인점이 많잖아요. 박준, 이철 헤어케카, 이렇게 많은 것처럼 앞으로 반려동물 미용업은 한 가지 본점을 하나 잘 차렸어요. 본점을 하나 잘 차리면 이제 앞으로 프랜차이저로 사업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본점을 차리고 프랜차이즈화해서 사업을 차리는. 그래서 어떤 반려동물 미용 체인 사업,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전망에 있을 것 같다. 반려동물 체인 사업, 반려동물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미용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출점을 해서 어쨌든
제2, 제3에 점포를 해서 상당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요건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프랜차이즈화를 하기 위해서는 본점이 프랜차이즈가 요즘 보면은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을 만들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막 하는 것보다 본점이 하나 잘 돼가지고 그 본점이 잘 되면 그거에 의해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반려동물 미용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잘 모델 점포 해놓으면 앞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비스 향상 및 반려동물 업무 효율화를 위한 주요 기기로서 반려동물 미용실에는 특히 서비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게 예약관리, 예약관리 스케줄 있잖아요. 예약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포스 시스템,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호텔, 데이케어라든지 이렇게 호텔하고 같이 경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밝고 청결한 분위기를 유지하여 고객을 신뢰에 확보하고 반려견을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입지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애견 카페 주변에서 반려동물 미용업을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반려동물 이제 수제 간식은 어떤 사리관리법에 따른 등록이 필수한데 그 반려동물 수제 간식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고 위생시설, 그다음에 펫푸드 전문가, 영양사가 자격증이 있으면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금지 성분 사용 금지, 라벨 표기 의무, 과장 광고 금지 이런 거 하고 조리, 건조, 포장, 보관 시설을 해서 어떤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나 초기의 시설, 장비, 마케팅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수제 간식업은 어찌됐든 아까 호텔 미용실보다는 조금 비용이 적게 들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그 다음에 장비 구입비가 한 1,500만 원. 그래서 이것도 한 1억 내에. 근데 초기 원자재 한 500만 원. 등록 및 행정비용, 초기 마케팅 비용 해서 1억 한 5천 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유치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보다 비용을 조금 전략해서 창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허가업종. 이거 허가업종은 반려동물 허가업종은 이제 상당히 장묘업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초보 창업자가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어떤 그 경험과 그 다음에 반려동물 이해가 충분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업종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거냐. 장묘업은 말 그대로 화장, 뭐 이런 거니까. 화장, 보관, 자연장. 그래서 입지는 도시에는 불가하는 거죠. 녹지와 농림지역만 가능해요. 그리고 주민반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시설로는 친환경 화장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봉환 자연장 시설이 있는, 그래서 인허가가 사업계획서,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지자체 허가 이런 것이 있지 않으니까 최소 비용이 6억에서 12억. 대규모 친환경 설비 시 15억 이상 들어간다. 6억에서 12억. 6억에서 12억. 리스크는 환경규제, 주민 반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진입장벽이 매우 어렵다. 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떤 지자체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반려동물 판매업은 장매업보다는 힘들지 않는데 어떤 반려동물 자체는 판매가 아니라 어떤 생명존중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 등록도 하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 위생설비,
운영비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든다. 운영 특징은 2023년 이후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만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만. 그 다음에 분양 후 AS 건강관리 체계가 필수다. 그 다음에 법적 규제가 강화해야 한다. 건강기록, 동물 등록, 유전병 등 정보 공개. 그 다음에 성공 요인은 수의사와 협력하고 체계적 사후관리, 동물 복지 윤리 중심 운영을 해야 된다. 여튼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반려동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대단히 많은데 일단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반려동물 위탁관리업과 반려동물 미용업, 반려동물 수제 간식업, 그 다음에 허가업종으로서 반려동물 장미업, 판매업 이러한 업종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반려동물 관련 창업을 할 때는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섬세하게 시장조사도 하고 분석해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어찌됐든 그 창업을 해야 되는 거다. 시장조사, 철저한 시장조사,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창업을 해야 돼. 이게 반려동물 위탁관리업, 미용업, 수제간식, 허가업종 다 모두 반려동물 산업만큼이나 어찌됐든 전망도 밝고 앞으로 유망한 사업인 것은 맞으나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한 분석과 계획이 없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